다음은 AI 주식.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주식에는 계층이 나눠져 있어요.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식의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. 피라미드라고 보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제일 밑바닥 기본 그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 레이어가 반도체하고 하드웨어입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은 자본 지출이 많고요. 당연히 이제 약간의 이제 경기를 타죠. 시크릿할 수요도 좀 있고. 다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. 또한 대부분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하냐? 이 컴퓨팅 파워의 어떤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로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죠. 여기가 이제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죠.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. 특히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 수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전체 AI 그 생태계의 선행 지표 효과를 하기 때문에 늘 엔비디아 뭐 있든 없든 다른 AI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식의 어떤 흐름을 잘 봐야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러니까 그 위층이죠. 그 위에다가 쌓는 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니까 데이터 센터입니다. 이 데이터 센터 회사들을 당연히 이제 뭐 상당한 자본 유치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칩보다는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조금 안정적이고요. 장기적으로 그 AI 컴퓨팅 리소싱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주가야 뭐 다들 좋지만 장기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가치가 더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위에 뭐가 붙냐 그 위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다가 LLM을 올리게 되죠. 그죠? 모델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. 그래서 뭐 독점적인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여러 그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크죠. 다만 이제 고위험 고수익 분야입니다. 그 부분 봐야 되고요. 또 LLM을 그 훈련하고 개발하는 데에는 상당한 돈도 들어가고 또 너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발전 AI가 너무 이렇게 발전할 때의 어떤 규제 당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. 특히 현재보다는 상당한 먼 미래에 그런 데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LLM을 투자할 수 있는 현재 주식 투자로는 좀 없는 상황이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건 없는 거고. 그 다음, 소위 말하는 그 배포 단계의 레이어, 계층이 있는데요. 여기가 이제 팔란티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.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AI에 어디에 해당되냐? AI 인프라 그 위에 개발 플랫폼으로서의 배포 단계에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다만 이제 이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 계층 대비 진입 장벽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다른 데와 독특하게 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주가가 혼자 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빠르게 여기가 이제 진화하는 분야다 보시면 되고요. 다음은 그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. 그래서 AI 제품들이 올라가게 됩니다. 결국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의 어떤 AI 제품 여기가 이제 직접 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인데 그리고 소비자하고 직접 맞닿는 쪽이죠. 그래서 이쪽은 뭐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도 사용자 확보를 통해서 누군가 또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경쟁도 치열하고요. 그래서 여기는 뭐 가장 혁신도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고 그런 형태로 이렇게 계층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 투자는 결국 그 끝단 여기로 와서까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AI의 어떤 전반적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거죠. 그래서 일단 2단계까지는 온 것 같아요. 배포까지 팔란티어까지 왔죠. 근데 아직 2단계까지의 어떤 치고 나가는 기업을
아직은 뭐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쪽에서 그 어떤 기업을 찾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하이퍼스케일러 그 캐펙스 관련해서 앞서 지난주에 이제 결국 그 지난주까지의 실적 발표에서 어, 한마디로 말하면 캐펙스는 증가 대비 AI 수요잖아요. 그죠? AI 수요와 그에 상응하는 캐펙스 투자의 증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난 그 실적에서 알 수 있다시피 캐파에 제약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막대한 자본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AI 컴퓨팅 리소스에 제약이 있었다. 그 말은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뜻이 되고 결국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AI 인프라 뭐 컴퓨팅 파워에 여전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이걸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하냐? 파스칼 베팅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, 이거를. 본질적으로 이제 미래 수요에 베팅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마진이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이거를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해서 맞추면서 점점 이렇게 베팅을 올리는 거죠. 그래서 어,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그 최전선에 서게 되는 업사이드 요것도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일단 이제 현재 아시다시피 시장 점유율보다는 어떤 모멘텀에 좀 더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그 기술의 혁신이 있을 때는 부채에 의존해서 인프라를 막 늘렸는데 이번에는 AI 기반을 어떻게 하냐? 빅테크만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들의 자금으로 부채 없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이렇게 되게 많이 줄었죠. 그리고 이제 채택이 이렇게 계속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하이퍼스케일러가 결국에는 혁신과 인프라 확장 모두를 주도하는 이런 독특한 이렇게 시장 역학이 형성되어 있어요. 과거와 다르게. 그래서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주가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그 형태로 발전을 계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서 말했듯 모멘텀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최근 매출 성장률에 이 초점을 맞춰서 기업의 우위를 뭐 점하거나 잃거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. 시장 점유율로 따지지 말고 매출 성장률이 더 늘어나느냐. 최근에 이제 구글이 늘어나다 보니까 구글 주가가 좀 더 센 거죠. 그렇게 보시면 될 것